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 해제 전에 10억이었다가 지금 해제한 이후에 막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가 되면서 12억, 13억까지 올랐어요. 오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재지정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투자를 못합니다. 투자가 안 돼요. 실거주만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나타난 거래 비중이 갭 투자가 7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재지정을 언제 풀어줄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제 영상이 나갔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더 넓은 범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걸 믿은 사람들, 이제 그거를 아직 행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타당한 듯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지면 가격이 오히려 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종종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로 계속 상승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뭐가 됐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없애도 상승하고 규제가 있어도 매물이 줄어드니까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볼 부분이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전제가 적절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이 가격 상승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급도 단순히 수적인 측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부분은 뭐냐? 수요 부분이 그냥 과열된 상태에서 매물이 줄어든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걸 따져보자면 뭐가 돼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나타난 거래 패턴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투자를 못합니다. 투자가 안 돼요. 실거주만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그걸 썼다라고 해서 바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허가를 맡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 매매 계약서가 유효한 게 되고, 허가를 안 해주면 이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를 어떤 부분으로 심사를 하냐? 실거래만 가능합니다. 실거래라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 아니고 실거주. 그러니까 진짜 집으로서의 역할만 할 때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할 사람, 실거주할 사람만 거래하게 꼼꼼히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나타난 거래 비중이 갭 투자가 70% 이상이었어요. 갭 투자가 뭐예요? 투자였어요. 투자. 전세, 세입자를 끼고 이사를 오지 않을 집주인이 매매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매매 패턴의 7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확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매물이 줄어드는 정도와 매수, 수요가 줄어드는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더 많이 줄을까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급 측면에서도 매물이 줄어드는 것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물이 나오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실거래가가 지금 막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12억에 내놓느냐 아니면 10억에 내놓느냐 9억에 내놓느냐, 한 사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패턴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을 때는 규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규제가 없어졌을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 뭐예요? 아, 투자자가 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값을 올리겠죠. 그러면 올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이 올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 해제 전에 10억이었다가 지금 해제한 이후에 막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가 되면서 12억, 13억까지 올랐어요. 오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재지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집주인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리적 안정을 얻는 상태입니까? 오히려 막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까? 집주인은 불안해요. 이때 불안합니다. 규제가 다시 생겼고 더 넓은 범위로 생겼단 말이에요.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재지정을 언제 풀어줄까요? 당분간은 안 풀어줍니다. 우리가 한번 불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럼 다시 불에 가서 손을 댑니까?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안 됩니다. 못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상처를 입었어요. 아, 뜨거! 그래가지고 이게 몇 달 지나서 아니면 1년 지나서 풀으려고 했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바보 아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지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는 바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했잖아요. 이제 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투자자들은 이제 매매를 거의 못하고요.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줬다 뺏는 거 아시죠? 줬다 뺏는 게 되게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으면 이 실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냥 강남 부심 이런 거에 의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되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매물을 거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보면 급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기사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급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나머지 전제를 그대로 상승장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것만 변하는 걸로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전제의 오류, 이게 전제의 오류라는 겁니다. 수요자들의 심리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수요자와 매도자 심리가 다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계속 지정된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안정됐다라고 생각하고 풀었잖아요. 상승을 바라고 푸른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을 바라고 풀었으면 재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고 재지정했다라는 거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큰 과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푸른 거예요. 근데 과열 상태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자, 9월 가가지고 시장이 안정됐어요. 그럼 풀어줄 것인가? 근데 풀었는데 다시 과열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아마 서울시장은 바보 취급을 당할 겁니다. 아니, 시장을 그렇게 하고도 몰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 전제를 두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장이 또 급격하게 침체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예요. 풀어줄 여지를 둬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길 바라지만 다시 풀어줄 가능성은 쉽지 않다. 왜냐? 다시 풀어줬을 때 난리 나면 가만히 있는 게 나으냐 뭔가 행동하는 게 나으냐 이 판단이거든요. 이럴 때 그냥 흘러가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가만히 있는 걸 건드렸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표를 먹고 사는 이 정치인들은 욕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제 논리는 만약에 이게 2020년과 21년이라면 이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시장의 상태,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해제 후에 지정이 됐잖아요. 단순히 가만히 있다가 지정한 게 아니고 해제 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 전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그리고 2020년의 상태는 이제 없다가 그냥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 상태가 똑같냐?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2020년 이전의 시장 상황은 과열입니다. 과열됐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매수 잠재적 수요자들의 심리가 매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이 지역이 거래를 못하니까, 아니 나는 여기를 사고 싶은데 여기를 막았어?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가지. 이렇게 해서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풍선 효과라는 거는 뭐냐? 풍선이 바람이 빵빵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수 에너지가 굉장히 큰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 안에 에너지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풍선이 이제 바람이 좀 빠졌어요. 그런데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누르면 옆에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와요. 지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기 전에 시장의 에너지 상태는 뭐냐면 바람이 빠지고 있는 풍선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디를 누르면 거기만 눌려지는 거예요. 다른 데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가 튀어나오는 거를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근거가 되는 상태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풍선이 항상 빵빵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빵빵해 있는 상태에서 누르냐, 아니면 바람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풍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누르면 아직 덜 빠진 상태에서는 튀어오를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바람이 빠지고 있으니까 바로 가라앉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거는 사실 오류가 많은 거죠. 시장 상태에 따라서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시장 상승을 좀 낙관한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이런 정책 해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정책자는 뭔가를 의도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국민의힘은 시장론자니까 시장이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착각하고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규제 해제가 이제 영원할 거다. 한번 해제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로 되고 지금의 이 규제 해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에서 툴이 얘기하는 게 정책자를 착각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시장을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정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권은 항상 안정을 바란다. 다만 그 시장 상태나 뭐 영향력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시행착오를 거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지정,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안정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행한 일종의 시행착오죠. 그런데 이거를 가치관으로 판단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저는 아마도 이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좀 합니다. 이게 아까도 먼저 얘기했지만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실거주보다 투자 쪽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리고 강남 쪽에서의 투자는 지금 전세가율이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이 투입되는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돈이 묶이고, 투자라는 건 부가가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를 얻지 못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찔끔 뭐 오르고 몇 프로 오르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나가는 비용, 이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 만약에 찔끔 오르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이 정책,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상승의 모멘텀으로 판단하고 급히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정책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신뢰하고 뭔가를 행하면 사실 뭔가 나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각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책이 나왔을 때 사람이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응이 되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정부들이 계속 정책을 시행했다, 번복했다, 시행했다, 번복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눈앞에 있는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작 정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책을 써야 될 때 이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자들이 좀 신중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아쉬워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들이 좀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에 따라서 행동하고 대응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신뢰하고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좀 분통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자들이 이런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내용들도 많았던 영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번 반복해서 영상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